1993년 도시는 엄청난 발전을 거듭하고 있었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어두운 범죄의 그늘이 숨어 있었다. 도시경찰서는 일련의 의문의 사건들로 인해 끊임없는 중압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신문실 안에서 한 경찰관이 초조한 표정의 여성으로부터 진술을 기록하고 있었다. 그녀는 택시기사의 가족이었다. 몇 달 동안 경찰서는 이와 유사한 실종 신고를 잇따라 접수했다. 경찰서 내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다. 경찰관은 이것이 택시기사가 의문스럽게 실종된 5번째 사건이라고 알렸다. 두 경찰관은 근심 가득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었다.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사람과 차를 모두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기사들이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초기 가설은 강도 살인 사건에 무게가 실렸다.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자 지휘관은 단호하고 압박감 가득한 목소리로 책상을 치며 명령했다. 그는 모든 병력을 총동원하여 도시의 모든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전면적인 수색과 탐문을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상부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경찰팀들이 도시 전역에 배치되어 광범위한 탐문과 조사를 진행했다. 그들은 한 대 한 대의 택시에 접근하여 기사들과 대화하고 아주 작은 정보라도 수집했다.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조사와 탐문은 기대했던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대부분의 기사들은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거나 얻은 단서들이 너무 단편적이고 완전한 그림을 맞추기에는 불충분했다. 3월의 어느 날 지휘본부로 긴급 신고 전화가 걸려왔다. 한 시민이 인적이 드문 연못을 지나가다 물 위에 떠있는 남성의 시신을 보고 경악했다. 한치의 지체도 없이 경찰 병력이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했다. 주변은 상당히 황량하고 통행이 거의 없어 범죄를 은폐하기에 이상적인 장소였다. 모두의 시선은 끔찍한 미스터리가 밝혀지기를 기다리는 연못 수면으로 향했다. 피해자의 시신은 물 위에 떠 있었고 몸은 이미 부풀어 오르고 변형되기 시작했다. 부패 상태를 기반으로 수사관들은 피해자가 사망한 지 며칠이 지났다고 잠정적으로 판단했다. 연간실에서 피해자의 시신이 부검대에 올려졌다. 죽은 자의 얼굴은 끔찍하게 변형되었고 두 눈은 넉나간 채 부릅뜨고 있었으며 입은 쩍 벌어져 있었다. 초기 검시 결과 피해자에게 많은 상처가 있었고 이는 단순한 익사사고가 아님을 시사했다. 최종 부검 결과는 초기 의심을 확증했다. 피해자의 몸에는 칼에 찔린 상처가 여러 개 있었고 이 상처들은 한 사람이 저지른 것이 아니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정보 대조를 통해 피해자의 신원이 이전에 실종된 택시기사 중 한 명으로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법의학 결과가 사건의 심각성을 확인하는 동안 다른 수사 방향에서 한 줄기 희망이 빛났다. 현장 수사관들은 택시기사들을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매우 귀중한 단서를 얻었다. 한 택시기사가 중요한 진술을 제공했다. 담배를 입에 물고 아직 약간의 두려움이 남아있는 눈빛으로 그 기사는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어제 오후 공항 근처에서 손님을 찾던 중 상당히 기이한 상황에 직면했음을 기억해냈다. 기사의 말에 따르면 그는 길가에서 택시를 잡는 여성 승객 한 명을 태웠다. 사건은 해칠역 공항 근처의 한적한 지역에서 일어났다. 그 기사는 그 여성이 매우 선정적이고 대담하게 옷을 입고 있었다고 묘사했다. 그녀는 짙은 화장을 하고 몸에 꼭 맞는 원피스를 입어 몸의 곡선이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그녀의 눈빛과 몸짓은 제멋대로이고 다소 유혹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여성 승객의 외모에 약간의 망설임은 있었지만 택시기사에게 손님을 거절하는 것은 금기사항이었고 특히 일이 어려운 시기에는 더욱 그러했다. 게다가 그에게 차를 멈추지 않을 만한 합당한 이유도 없었다. 그래서 그는 차를 길가에 세우고 여성을 태웠다. 차에 탄 후 그 여성은 먼저 기사에게 말을 걸었다. 그녀는 상냥한 목소리로 하루 종일 운전하느라 힘들지 않냐고 친근하게 물었다. 피다만 담배를 물고 있던 기사는 솔직하고 다소 비꼬는 듯한 투로 대답했다. 그는 자신의 일이 매우 힘들고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야 하며 예쁘고 쉽게 돈 버는 사람들처럼 편하지 않다고 인정했다. 몇 마디 대화 후 그 여성은 유혹적인 말과 행동을 시작했다. 그녀는 기사에게 바싹 다가가 가짜로 달콤한 목소리로 좀 쉬고 싶지 않냐고 유혹했다. 그 여성의 지나치게 친밀한 유혹과 행동에 기사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얼굴은 당황해서 약간 붉어졌지만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베테랑 야간 운전자의 직감은 이 상황이 위험한 함정일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그 여성은 더 적극적인 제안으로 공세를 이어갔다.
그녀는 바로 앞에 마사지 가게가 있다며 기사에게 들러서 쉬자고 유혹했다. 그러나 그 순간 기사의 머릿속에는 최근 의문의 실종을 당한 동료들에 대한 뉴스가 떠올랐다. 잠시 생각한 끝에 기사는 여성의 제안을 거절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교대 시간이 되었다는 핑계를 대고 다음 기회에 보자고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음 기회는 절대 없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아쉬워하는 척했지만 눈빛에는 경계심이 번뜩였다. 기사가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것을 깨닫자 여성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다. 유혹적이고 상냥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분노와 냉정함이 그 자리를 채웠다. 더 이상 머무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그녀는 길 한가운데서 내려 다른 먹잇감을 찾아 나섰다. 여성이 화를 내며 떠난 후에도 기사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는 직업적 습관이기도 했지만 위험이 정말 사라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백미러를 흘긋 보았다. 백미러를 통해 그 기사는 그 여성이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 경악했다. 그녀는 계속 길가에 서서 다가오는 다른 택시에 손을 흔들고 있었다. 그 택시는 멈춰 섰다. 이 광경에 기사는 몸서리쳤다. 그는 자신이 유일한 표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수사팀이 운 좋은 택시 기사의 진술을 토대로 의문의 여성을 조사하는 데 집중하는 동안 또 다른 신고 전화가 걸려왔다. 도시의 다른 지역에서 시민들이 또 다른 시신을 발견했다. 끔찍한 연쇄 살인 사건은 멈추지 않았다. 이번 현장은 도시 외곽의 한적한 과수원이었다. 나무들 사이에 남성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경찰과 법의학팀이 신속하게 파견되었다. 긴장된 표정의 경찰관들이 현장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갔다. 그들의 눈빛에는 결의가 엿보였지만 연속적인 살인사건에 대한 피로와 압박감도 숨기지 못했다. 시신 부검 결과 피해자는 칼과 곤봉 같은 둔기로 잔인하게 공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처들은 범인의 잔혹성과 끝까지 살해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신원 확인 후 피해자는 실종자 명단에 있던 또 다른 택시기사로 확인되었다. 택시를 잡던 여성에 대한 단서를 바탕으로 경찰은 도시의 바, 나이트클럽, 위장 성매매 업소 등 복잡한 장소에서 대규모 전면 수색을 실시했다. 그들은 미끼 역할을 하는 여성과 공범들의 행방을 찾을 수 있기를 희망했다. 수사관들은 변장하고 이 장소들에 잠입하여 정보를 수집하며 이 위험한 범죄 조직의 소굴을 찾기를 기대했다. 수사가 긴장된 국면에 접어들었을 때 예상치 못한 출처로부터 큰 돌파구가 마련되었다. 피와 상처로 뒤덮인 한 남자가 경찰서로 곧장 뛰어들어왔다. 극심한 공황 상태에 빠진 그 남자는 경찰관의 옷깃을 붙잡고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고 더듬거리며 구조를 요청했다. 경찰은 즉시 그 남자를 병원으로 이송하여 응급처치를 받게 했다. 의사들이 그의 상처를 치료하고 상태가 안정되자 수사관들은 진술을 받기 시작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얼굴이 붓고 멍이 든 그 남자는 방금 겪은 끔찍한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그가 만난 순간부터 지옥에서 탈출할 때까지의 사건을 상세하게 회상했다. 그의 이야기는 운 좋게 살아남은 택시기사의 진술과 비슷했다. 그날 밤 그는 공항 근처를 지나가다가 택시를 잡으려는 젊고 아름다운 여성을 만났다. 그 여성의 아름답고 매혹적인 모습에 남자는 자제력을 잃고 차를 세워 그녀를 태워주었다. 그녀는 빠르게 채 올라탔고 대화를 시작하며 미리 짜인 각본처럼 유혹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그 여성의 유혹과 도발적인 제안을 거부할 수 없었던 남자는 그녀를 따라 근처의 한 모텔로 가기로 동의했다. 그는 자신이 스스로 호랑이 굴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처음에는 그 남자는 이것이 단순한 매춘부이며 미인계로 길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것이 흔한 수법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는 전혀 경계하지 않았고 머릿속에는 곧 있을 즐거움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그러나 모텔 방에 들어서는 순간 즉시 불안감이 그를 덮쳤다. 방 안의 공기는 축축하고 더러웠으며 이상한 냄새가 났다. 벽에는 마른 피처럼 보이는 얼룩들이 얼룩덜룩했다. 직감적으로 그는 뭔가 매우 잘못되었다고 느꼈다. 그러나 이미 너무 늦었고 그의 등 뒤에서 방문이 쿵 닫히며 모든 탈출구를 차단했다. 그가 어리둥절해야 하는 동안 그의 등 뒤에 서 있던 여성은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뒤돌아보았고 방 안에는 두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얼어붙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이 좁은 방에는 남녀를 포함해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마치 덫에 걸린 먹잇감을 보는 것 같았다. 우두머리는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다른 악녀가 비스듬히 누워 있었다.
자신이 속았고 치명적인 위험에 직면했음을 깨달은 남자의 첫 번째 반응은 몸을 돌려 도망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가 몸을 돌리자마자 유일한 생명선은 다른 공범들에게 의해 막혔다. 한마디 말도 없이 깡패들은 그를 미친 듯이 공격하기 시작했다. 곤봉과 칼이 그의 몸의 급소를 향해 무수히 휘둘러졌다. 그는 고통과 절망 속에서 소리 지르며 약하게 저항하려 애썼다. 그들은 극도로 잔혹하게 행동했고 모든 공격은 그의 목숨을 노렸다. 그의 몸의 수많은 상처에서 피가 터져나와 바닥을 붉게 물들였다. 그는 삶이 서서히 몸을 떠나는 것을 느꼈다. 순식간에 그 남자는 바닥에 쓰러졌다. 그는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었고 그저 웅크린 채 공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가 피웅덩이 속에서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것을 본 범죄 조직은 그가 죽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공격을 멈추고 그의 지갑과 차 열쇠를 빼앗기 위해 그를 뒤지기 시작했다. 그들에게 사람의 목숨은 훔친 재산만큼의 가치도 없었다. 우두머리는 방금 훔친 돈 뭉치를 들고 미끼 역할을 한 여성에게 잘했다고 만족스럽게 말했다. 그들은 바닥에 누워있는 시신에 대해 전혀 무관심했고 연민이나 죄책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우두머리는 부하들에게 차를 팔아오고 시신은 어딘가에 묻으라고 명령했다. 그들이 돈을 벌었다는 것에 기뻐하고 있을 때 바닥에 쓰러져 있던 기사에게서 강력한 생존 본능이 솟아올랐다. 그 남자는 벌떡 일어나 문으로 뛰쳐나가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범죄 조직은 반응할 틈이 없었다. 그는 그저 앞만 보고 달려서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향했다. 이를 본 그들은 들킬까봐 감히 뒤쫓지 못했다. 살아남은 피해자가 제공한 진술과 주소를 바탕으로 수사팀은 단 1초도 낭비하지 않았다. 경찰 병력이 신속하고 은밀하게 동원되었다. 작전 계획이 신중하게 수립되었다. 어둠 속에서 경찰관들은 범죄 조직의 소굴이 있는 모텔을 비밀리에 포위했다. 모든 출입구는 차단되었다. 공기는 숨 막힐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명령이 떨어졌다. 완전 무장한 경찰관들이 일제히 문을 부수고 돌입했다. 안에 있던 범죄 조직은 급습에 완전히 허를 찔려 손 쓸 틈도 없었다. 경찰은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신속하게 제압했다. 미끼 역할을 하던 악녀도 체포되었고 얼굴에는 더 이상 유혹적인 표정이 아닌 극도의 공포가 서려 있었다. 방 안의 현장 감식 결과 수많은 피 묻은 칼, 곤봉, 기타 흉기들이 발견되었다. 조직의 진술에 따르면 그들은 이 장소를 사용하여 총 17명을 강탈하고 살해했다는 충격적인 숫자가 밝혀졌다. 총 16명의 용의자가 체포되었으며 남성 10명과 여성 6명이었다. 이 조직은 매우 명확하고 전문적인 역할을 분담하고 있었다. 6명의 여성은 미모를 이용하여 기사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맡았고 나머지 10명의 남성은 재산을 강탈하고 희생자들을 무자비하게 살해야 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조직의 6명의 여성들은 대부분 이주 노동자 출신이었다. 어려운 가정 환경, 돈의 유혹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범죄의 길에 빠져들었다. 결국 조직의 16명 모두 법의 가장 엄격한 처벌을 받았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이후 6 악녀 사건으로 불리게 되었다.